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알고 봤더니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9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통조림 채소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그 신선한 채소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선한 채소라는 게 매일 손질을 해야 되고 그걸 먹는 부분에 대한 좀 번거로움이 있죠. 또 유기농이라고 하면은요, 제법 많은 비타민하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또 통조림에서도 연구에 따르면은 그에 따른 뭐 중요한 영양소를 제법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선한 것과 통조림 채소를 비교를 했더니 그닥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에게는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식생활에는 잘만 적용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딱히 좀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전분 부분이고요. 또 염분을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식생활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기롭게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콜릿 부분입니다. 초콜릿은 모두 다가 그죠 선호하고 좋아하는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왜 저희들 밥 안 먹으면 그 디저트로 이렇게 초콜릿을 절대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초콜릿의 뇌 기능이나 심장 기능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콜릿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초콜릿바라던가 초코칩 쿠키 같은 데는 그런 좋은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선택하기에 좋은 것은 바로 다크 초콜릿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초콜릿을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2017년도 호주에서 그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좋은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시킨다라고 하는 또한 그 혈류를 좋게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어요. 또 카카오의 그 폴리페놀 콜레스테롤 수치를 또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등 이 다크 초콜릿에 대한 섭취를 권장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죠. 세 번째로는 파스타입니다. 이 파스타 하면 저희가 또 탄수화물을 생각을 해서 탄수화물에 겁내는 친구들은 먹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이 파스타 부분은 적정량을 섭취를 한다면 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6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적당량 섭취를 하고 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그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MI 체질량 지수 그 수치가 훨씬 더 낮고요. 허리둘레 사이즈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그 너무 달콤한 크림에 어떤 파스타 소스를 넣게 되거나 이러는 것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능한 한 이 파스타를 만들 때 야채 소스를 기본으로 해서 채소를 듬뿍 넣으면 아주 건강한 식사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와인입니다. 사실 와인에 대한 부분은 그 건강 음식 리스트에 올릴 때 사실 잘 올리지 않죠. 그런데 되게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와인을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와인이라고 하는 게 심장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또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저런 얘기들로 전해져 있기도 합니다. 해서 좋은 음식이건 나쁜 음식이건 사실은 참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고요. 자, 이 만약에 저녁에 와인을 한 잔 한다라고 했을 때 여성이라면 한 잔, 남성이라면 2잔 정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축하할 자리가 있을 때 그때 한 잔씩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무디입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그 쇼핑 센터의 어떤 푸드코트에 가면 이런 스무디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섭취할 설탕량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섭취를 하려면 가능한 한 설탕이 없는 또는 또 직접 요구르트를 활용한 그런 스무디를 주문을 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는 그 과일을 직접 구입을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블루베리라던가 라즈베리 이런 형태의 스무디를 먹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나나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이 높기 때문에 또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좀 더욱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명하게 잘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세계적인 그 기호 음료인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다들 왜 이렇게 커피를 선호를 할까요? 뭔가 이렇게 기분을 전환시키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많이들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커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연구에 따라 알려지고 있는데요. 간 기능을 개선한다던가 또 뇌출혈의 발생을 또 줄이는 또는 또 파킨슨병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학회에서는 또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이죠. 알고 우리가 또 섭취하고 먹는 부분이라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양이 몸에 좋은가 이런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라면은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 정도 커피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카페인 양이 한 400mg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잔에 평균 95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림, 설탕,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우리가 커피를 또 적당한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되겠죠. 인공 감미료 같은 걸 활용하실 때는요, 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명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붉은색 고기입니다. 붉은색 고기도요,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 평판이 좋지 않은 이 붉은색 고기에 대한 걸 한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하고요, 철분을 공급해 주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식재료가 바로 또 이 붉은색 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집에서 이걸 구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지방이 적은 부위를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적당한 채소를 함께 넣어서 만들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트볼, 햄버거, 또 타코스 같은 이런 것은 소량의 붉은색 고기를 넣어서 그 채소를 섞어서 만드니까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맛있는 요리를 건강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빵입니다. 네, 아이고 이 탄수화물인데요. 네,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민감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파스타랑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염려스럽게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수화물 저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제된 밀가루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곡류 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빵을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복합당질이라던가, 자, 식물성 식이섬유,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좀 이런 것이 듬뿍 든 전곡류를 선택하는 것을 저희들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그 건강도 지키고 기호성도 맞춰 나가는 이런 패턴에 맞추는 이런 빵을 먹어준다면 뭐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식생활과 하루가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다음은 감자입니다. 네, 감자 같은 경우는 딱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패스트푸드의 그 포테토, 네, 감자 튀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쉽게 손이 가는 부분은 거기에 사용되는 그 기름량, 그리고 딱 먹었을 때의 그 기름지고 바스락거리는 그 촉감에 굉장히 빠져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감자 튀김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훨씬 영양가 좋고 또 몸에 좋은 레시피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감자에는 칼륨,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또 껍질째 요리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삶거나 오븐에 구워서 또 적당한 양의 그 감자를 섭취하게 되면은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그 식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 감자 튀김처럼 그 짭조름한 소금 맛을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올리브 오일에다가 허브를 그 감자를 구워서 그 위에다가 딱 올려서 드시면 뭐 정말 너무너무 맛있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흔히 나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니까 몸에 좋다라고 하는 9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식재료는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